원장님,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어느 간식에도 손을 대지 못하겠어요. 제 인생은 이제 약이랑 싱겁고 재미없는 밥만 남았어요.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 진짜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처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빠져나갈 출구를 애타게 찾고 계시진 않나요? 혈당을 잡기 위해서는 좋아하던 간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속고 계십니다. 모든 간식이 당뇨인의 적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예전 방식대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금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즐거움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결과, 바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결국엔 병 관리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안녕하세요. Dr. Dylan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혈당을 시한폭탄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톱5 간식과 반대로 여러분이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황금 간식 톱5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조언이나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미국, 일본과 세계 선진국에서 진행된 의학 연구로 검증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각 음식의 정확한 그램수, 섭취해야 할 황금 시간대, 그리고 음식 조합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현명하게 간식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인 평균 혈당 수치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어떤 의사도 지금까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던 열쇠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시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즐겁게 살면서도 동시에 건강해지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간식과 당뇨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제가 더 많은 분들께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혹은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표시로 행운의 숫자 8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간식을 먹을 때 90%의 당뇨인이 저지르는 5가지 실수. 하지만 제가 이 5가지 위험한 간식과 당뇨인에게 가장 좋은 5가지 간식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간식을 먹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치명적인 5가지 실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들 때문에 원래는 건강한 간식마저도 여러분의 혈당을 정면으로 겨냥한 탄환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당뇨 환자들이 혈당을 잡기 위해 온 힘을 쏟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을 제 시간에 챙겨 먹고 나름대로 좋은 음식을 고르려고 애쓰지만 혈당은 여전히 롤러코스터처럼 들쭉날쭉했습니다. 제가 그들과 마주 앉아 식사 일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 문제는 그들이 선택한 음식 자체가 아니라 간식을 먹는 방법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그들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이 된 상태에서 간식을 먹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배가 비어 있을 때는 혈당이 이미 매우 낮아져 있고 몸은 비상경고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뇌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먹어라, 많이 먹어라, 빨리 먹어라. 이 순간에는 더 이상 양 조절이 되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음식을 밀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부족했던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설탕을 최대 효율로 흡수합니다. 그 결과 낮아서 위험했던 혈당이 순식간에 너무 높은 위험한 혈당으로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신경, 그리고 장기들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가장 파괴적인 혈당 변동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절대 기력이 다 빠질 정도로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약간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아직 이성이 남아있고 천천히 먹을 여유가 있을 때 간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혈당이 서서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실수, 눈은 화면에 고정한 채 마치 로봇처럼 간식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강 씨는 매일 밤 드라마를 보면서 늘 견과류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조금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봉지가 비어 있을 때 보면 애초에 먹으려 했던 양의 3배를 먹은 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먹기 현상입니다. 당뇨인에게 가장 위험한 적 중 하나입니다. TV나 휴대폰, 다른 것에 집중하며 먹으면 뇌는 지금 먹고 있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TV를 보면서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5.3% 더 많이 먹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더 많이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몸속에 엄청난 양의 당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간식을 먹을 때는 간식에만 집중하십시오. TV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작은 접시에 간식을 덜어놓고 온전히 먹는 행위에만 집중해서 드십시오. 천천히 씹고 맛을 느끼고 뇌가 이제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결국 한 봉지를 다 비우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신 씨는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항상 대용량 믹스 견과류를 삽니다. 먹을 때마다 한 줌만 먹어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손이 계속 봉지 안으로 들어가고 정신을 차려보면 봉지의 절반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수많은 한국의 당뇨인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인간의 뇌는 포장 용기가 클수록 실제로 먹고 있는 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에서는 큰 봉지에서 바로 먹을 때 작은 그릇에 덜어서 먹을 때보다 무려 45%나 더 많이 먹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인에게 이런 실수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안전한 양의 3배, 4배를 먹어버리면 혈당은 크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절대 큰 봉지나 큰 통에서 직접 손을 넣어 먹지 마십시오. 한번 먹을 양만큼 미리 작은 통에 소분해 두거나 늘 작은 접시나 그릇에 덜어서 드십시오. 접시가 비면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간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냉혹한 사실인데 잠들기 직전에 간식을 먹으면 여러분이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 동안 음식 속 당이 혈액 속으로 서서히 풀려 나옵니다. 자는 동안 몸은 에너지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은 쓰이지 않고 혈액 속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게다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은 밤에 가장 비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일본 연구진은 잠들기 2시간 이내에 간식을 먹으면 아침 혈당이 평균 35% 상승하고 당뇨 합병증 위험이 60%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잠들기 전에 배가 고프다면 최소한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드셔야 하고 그때도 무가당 요거트나 한 줌 정도의 아몬드 같은 단기 거의 없는 단백질 위주의 간식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과일, 과자, 사탕, 그리고 어떤 형태의 당이든 모두 피해야 합니다. 5번째 실수, 포장지에 적힌 당뇨 환자용이라는 문구를 맹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정말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광고 문구만 믿지 마십시오. 제조사들은 소비자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가당, 저당, 당뇨 친화적 같은 문장을 활용해 여러분을 쉽게 속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품에 여전히 천연당, 옥수수 시럽, 흑당 혹은 이름만 바뀐 각종 숨은 당들이 엄청난 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포장지를 뒤집어서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탄수화물 혹은 당류 항목을 찾고 1회 제공량당 10글 넘는다면 그 제품은
즉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달콤한 마케팅 문구에 속아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스스로 망치지 마십시오. 혈당을 파괴하는 위험한 간식 5가지. 여러분은 이미 간식과 관련된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잘 이해하셨죠? 하지만 조는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가장 위험한 톱5 간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비록 앞에 5가지 실수를 모두 피한다 해도 이 음식들을 먹으면 여러분의 혈당은 여전히 로켓처럼 치솟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목록 중 일부는 아마 여러분이 매일 건강하다고 믿고 먹고 있는 음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위, 병에 든 야채 주스.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료가 몰래 혈당을 위험할 정도로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에 든 야채 주스 말입니다. 강남에 사는 63세 박모 씨는 매일 아침 식사 대신 야채 주스 한 상자를 마신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혈당 수치가 급등하여 의사는 즉시 경고해야 했습니다. 잔혹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자연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200ml 야채 주스 한 팩에는 무려 14g의 단기 들어 있습니다. 이는 흰 설탕 3스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호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공장 가공 과정에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드는 소중한 식이섬유는 거의 완전히 제거됩니다. 남는 것은 초록색의 싱그러움을 가장한 농축된 설탕물일 뿐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대학 연구팀은 충격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병에 든 야채 주스 200ml를 마시게 했더니 단 30분 만에 혈당이 평균 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심지어 흰 쌀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보다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이 광고에서 보는 건강함, 자연스러움, 몸에 좋다는 이미지는 제조사들의 매우 정교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씹지 않고도 간편하게 야채를 보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매일 수백만 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를 독극물처럼 해치고 있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야채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수 토마토 주스.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낮고 가공 후에도 영양소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4위, 카페라떼. 이것은 제가 매일 수없이 많은 한국 중장년층이 아무런 의심 없이 빠져드는 함정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58세 최 씨 아주머니는 제2형 당뇨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절대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유명 카페에서 무가당 카페 라떼를 매일 아침 마시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실을 설명해 드렸을 때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카페 라떼는 설탕 시럽을 한 방울도 넣지 않아도 당뇨병 환자에게는 진정한 당폭탄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범인은 시럽이 아니라 여러분의 커피컵에 가득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우유입니다. 다음 숫자를 잘 들어보세요. 중간 사이즈 카페 라떼. 한 잔에는 18g의 자연 유당이, 큰 사이즈에는 23.2g, 초대형은 무려 29.4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당도 순수한 당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몸에 들어가면 흰 설탕과 동일하게 혈당을 올립니다. 쉽게 말해 중간 사이즈 카페 라떼 한 잔은 흰 쌀밥 반 공기와 비슷한 양의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씹지도 않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은 충격적인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카페 라떼 한 잔을 마시고 다른 그룹은 블랙커피와 도넛 하나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카페 라떼를 마신 그룹의 혈당 상승폭은 블랙커피와 도넛을 먹은 그룹보다 평균 65포인트나 더 높았습니다. 즉 여러분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무가당 카페 라떼는 도넛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액체는 씹는 과정 없이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단기 혈액으로 초고속으로 흡수됩니다. 이것이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혈당 급상승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메뉴판에 적힌 무가당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3위, 한국 전통떡. 여러분이 명절이나 특별한 날 선물용으로 자주 사는 그 전통떡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당에 가장 위험한 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찹쌀떡, 팥떡,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 방식의 떡들입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김씨, 어르신은 근처 전통 떡집에서 파는 팥 찹쌀떡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기름도 적고 크림도 없으니 서양식 디저트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떡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양식 전통떡을 먹었을 때의 혈당 상승 수치는 서양식 슈크림빵보다 1.4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통떡은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떡 속의 탄수화물이 극도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반면 슈크림빵은 지방이 많아 당 흡수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제 몸으로 실험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찹쌀떡 하나를 먹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이 미사일처럼 치솟은 후 급격히 떨어지는 완벽한 역비자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날 슈크림빵을 먹자 혈당은 절반 정도만 오르고 상승 속도도 매우 완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 개의 찹쌀떡만 먹고 다시 측정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혈당 상승폭은 슈크림빵 한 개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통떡을 정말 참을 수 없다면 반드시 반만 드세요. 그리고 절대로 공복에 먹지 마세요. 2위, 설탕이 들어간 음료.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제가 실제로 수십 명이 응급실로 실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만든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에너지 음료,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입니다. 인천에 사는 52세 씨는 의식 혼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아침에 그녀를 깨울 수 없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혈당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2주 동안 하루에 3-4병의 에너지 음료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음료들에 어마어마한 양의 당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플라스틱병 증후군이라 불리는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플라스틱병 증후군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짧은 시간 동안 지나치게 많은 당 음료를 마셔 혈당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응급 의료 상황입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케톤산증으로 이어져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아래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일주일 사이 2kg 이상 체중이 감소했다.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간다. 입안에서 신수한 한 단내가 난다. 메스꺼움이나 복통이 있다. 의식이 흐려진다. 이것들은 신체가 비상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1위, 카레라이스. 마지막으로 리스트 1위를 차지한 음식은 간식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먹고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바로 카레라이스입니다. 대구에 사는 61세 최 씨 어르신은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카레라이스를 먹었습니다. 맛있고 간편하고 만들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3개월 평균 혈당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이건 매일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harmless해 보이지만 카레라이스 한 접시는 당과 지방으로 가득 찬 폭탄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g의 흰쌀밥, 이는 높은 양의 탄수화물입니다. 다음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카레 소스, 이는 전형적인 정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 조합입니다. 여기에 감자, 당근 같은 전분류 채소가 추가됩니다. 맛을 위해 버터, 크림, 설탕도 들어갑니다. 즉
당뇨병 환자가 피해야 하는 모든 요소가 한 접시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역시 제 몸으로 실험했습니다. 200g 밥이 들어간 가정식 카레를 먹고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분 만에 혈당은 180을 넘었고 1시간이 지나도 내려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 위험한 수치가 유지되면 눈, 신장, 신경, 심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평생 카레 라이스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당을 올리지 않고 카레 라이스를 먹을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째, 밥 양을 100g으로 줄이거나 곤약밥으로 대체하세요. 둘째, 카레 소스는 평소의 절반만 사용하고 가능하면 저칼로리 소스를 선택하세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결은 카레 라이스에 반숙 계란이나 나토 한 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계란과 나토의 단백질은 당 흡수를 늦춰 혈당 상승을 매우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 작은 변화만으로 여러분은 혈당 걱정 없이 카레 라이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수명을 늘리는 황금 간식 톱4. 위험한 간식들에 대해 들은 뒤 혹시 여러분은 걱정에 앞서며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먹을 수 있지? 라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황금 간식 톱5, 즉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혈당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건강까지 지켜주는 기적 같은 간식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간식들은 수백 건의 국제 연구들로 이미 검증되었고 저는 수백 명의 삶이 이 5가지 간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주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면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리스트의 5위는 아마 여러분의 의사조차도 말해준 적 없을 특별한 비밀입니다. 달콤하게 입맛을 만족시키면서도 혈당에는 절대적인 안전을 주는 간식, 그것은 바로 군고구마입니다. 왜 군고구마가 이렇게 기적 같은 간식일까요? 답은 과학으로 이미 밝혀진 2가지 사실에 있습니다. 첫째, 고구마는 자연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들은 장 속에서 보호망처럼 작용해 소화와 당 흡수를 느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고구마의 당이 혈액에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 빵이나 쿠키처럼 갑작스러운 혈당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혈당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강처럼 흐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구마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은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군고구마를 식혀 냉장고에 넣어두면 화학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구마 속의 전분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형태로 변하는데 이 전분은 사람의 몸이 쉽게 소화하지 못하여 식이섬유처럼 작용하며 혈당 상승을 더욱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까지 향상시킵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놀라운 먹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뜨끈한 군고구마 위에 당 적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올려 드셔보십시오. 뜨거움과 차가움이 대비되고 자연 단맛과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 놀라운 맛을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혈당은 안정적입니다. 또는 군고구마를 얇게 썰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침 식사나 건강한 간식으로 언제든 꺼내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사실을 경고해야 합니다. 고구마가 아무리 건강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체중도 증가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안전한 양은 작은 고구마는 하루 1개, 큰 고구마는 반 개입니다. 그리고 꼭 껍질째 드십시오. 가장 귀한 식이섬유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먹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간식입니다. 4위 간식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탄산음료를 간절히 찾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혈당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개선해주는 탄산음료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과 식초 탄산수입니다. 미국의 여러 연구들에서 사과 식초가 식후 혈당 상승을 놀라울 만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밀은 사과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입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 소화를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여러분의 몸이 당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사과식초에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 강력한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지방을 태우고 피로를 회복시키는 구연산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탄산수와 섞으면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며 놀라운 청량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레시피는 아주 간단합니다. 순수 사과식초 한 큰 숟가락을 무가당 탄산수 200ml와 섞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과식초를 고를 때는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100% 발효 사과 원액으로 만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맛이 너무 셔서 먹기 어렵다면 천연꿀을 아주 조금 넣어도 됩니다. 꿀 속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을 돕습니다. 만약 칼로리가 걱정된다면 무칼로리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경고해야 합니다. 사과식초의 산성은 치아 범낭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신 후 반드시 깨끗한 물로 입을 헹구고 최소 30분 후에 양치질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지 말고 한 번에 마셔 산이 치아에 닿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절대 잠자기 전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밤에는 침 분비가 줄기 때문에 치아가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3위 간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놀라게 할 식품군입니다. 바로 유제품, 특히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저지방 치즈입니다. 국제연구진이 대규모 장기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일주일에 4-5번 요거트나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감자칩이나 쿠키 같은 정크 간식을 요거트로 완전히 대체한 사람들의 경우 당뇨병 위험이 무려 47%까지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식 습관만 바꾸어도 위험한 질병의 가능성을 거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요거트가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거트 속 단백질은 당 흡수를 늦추고 유익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칼슘은 당 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한 가지 제품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달달한 요거트 음료입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보이는 이 제품들은 건강해 보이지만 대부분 한 병에 20g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으며 이는 흰 설탕 7스푼 혹은 케이크 한 조각과 같은 양입니다. 액체 형태라 흡수가 더 빨라 혈당을 위험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지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전통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여기에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이나 블루베리 몇 알을 더하면 훌륭한 영양 간식이 되며 포만감도 길게 유지되고 혈당 조절도 탁월해집니다. 2위 간식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뇨 환자들에게 매일 먹으라고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간식이 단 하나뿐이라면 저는 주저없이 견과류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해바라기씨 등은 영양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견과류는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로 신체 조직을 회복시키고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늦추며 포만감을 주고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칼륨은 혈압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과류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이 매우 많지만 지방은 지방이므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은 안 올라가지만 체중이 올라갑니다. 제가 추천하는 안전한 섭취량은 하루 약 2cg, 즉 손바닥에 가볍게 한 줌 올릴 정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국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2가지 훌륭한 견과류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소금과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자연 구운 견과류입니다. 고소한 원재료 맛이 그대로 살아있고 영양도 풍부하며 당뇨 환자에게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둘째는 당 함량이 명확하게 표시된 혼합 견과류입니다. 삼식당 당이 고생 이하인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설탕, 꿀, 달콤한 시럽이 코팅된 제품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작은 견과류 봉지를 가방에 넣어 다니며 배고플 때 한 줌 드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혈당 조절 여정에서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1위 간식은 아마 여러분을 가장 크게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신선한 과일은 당뇨 환자의 적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국제 연구진이 수만 명을 수년간 추적한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선한 과일을 적정량 매일 먹는 사람들은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12% 낮습니다. 즉, 과일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과일 속 당은 사탕이나 탄산음료 속 정제당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일에는 자연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당 흡수를 늦추고 비타민, 미네랄,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세포를 보호하고 췌장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특히 저는 블루베리를 강력 추천합니다. 블루베리는 당 함량은 낮지만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은 가장 풍부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양입니다. 하루 한 주먹이면 충분합니다. 반쪽 사과, 작은 바나나 1개, 포도 10알, 귤 1개 정도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릅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식사 직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이미 식사로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일 당이 추가되면 2단 로켓 상승처럼 혈당이 폭발합니다. 과일을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3시 전후,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비밀은 이것입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먹지 말고 무가당 요거트나 저지방 치즈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단백질이 과일 속 당 흡수를 늦춰 혈당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연이 준 달콤한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혈당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혈당이 절대 치솟지 않게 만드는 음식 조합 기술. 훌륭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밀은 위험한 음식도 안전하게 바꾸고 좋은 음식은 초강력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 조합의 예술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조합만 제대로 하면 케이크 한 조각을 먹어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마법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과학이며 지금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당을 하나의 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설탕만 단독으로 먹는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범람하는 급류처럼 피 속으로 밀려 들어와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3가지 마법의 영양소로 댐을 지을 수 있다면 물줄기는 부드럽고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안전하게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효과를 증명한 황금 삼각형 원칙입니다. 식이섬유 플러스 단백질 플러스 건강한 지방. 간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이 3가지를 함께 갖추십시오. 예를 들어 사과 혼자만 먹으면 당과 섬유질만 있습니다. 대신 사과에 아몬드 버터 한 스푼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추가됩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죄를 형성해 당을 감싸 흡수를 늦춥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활성화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소화를 늦추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을 여러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황금 삼각형 조합을 적용하면 같은 음식을 따로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이 무려 50%까지 줄어듭니다. 이제 제가 많은 의사들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초의 씨는 먹는 순서만 바꾸었을 뿐인데 평균 혈당이 40%나 떨어졌습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식이섬유가 있는 채소 먼저, 단백질과 지방 다음,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로 식사하면 그 반대 순서로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무려 73%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벽을 덮어 보호막을 만들고 당의 빠른 흡수를 차단합니다. 그 다음 들어오는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 속도를 더 늦춥니다. 마지막에 탄수화물과 당이 들어오면
흡수가 매우 천천히 진행돼 혈당 폭발이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먹을 때도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과일과 견과류가 함께 있다면 견과류 먼저, 과일 나중, 채소와 빵이 있다면 채소 먼저, 빵 나중.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는 압도적입니다. 여러분은 식품 포장지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본 적 있으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황금 정보입니다. GI, 즉 혈당 지수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0절 10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호주의 과학자들이 개발했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당뇨인이 활용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황금 규칙은 이렇습니다. GI 55 이하 안전, GI 56 69 주의, GI 70 이상 고 위험. 예를 들어 군고구마의 GI는 약 44로 안전하지만 흰빵의 GI는 75로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섬유질, 단백질 혹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GI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흰빵의 GI는 75지만 땅콩버터를 발라 먹으면 GI가 약 50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 조합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바로 천천히 먹고 꼭꼭 씹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55세 윤 씨는 바쁜 생활 때문에 늘 빨리 먹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은 늘 급등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먹기 기술을 가르쳐 드린 뒤 단 2주 만에 그녀의 식후 혈당은 평균 30%나 떨어졌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한 입을 최소 30번 씹으면 3가지 마법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침 속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둘째, 천천히 먹으면 뇌가 포만 신호를 제때 받아 과식을 막아줍니다. 셋째, 음식이 잘게 분해되어 고르게 소화되며 갑작스러운 당 분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실험을 해보십시오. 한 입 먹고 나서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씹고 맛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은 곧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훨씬 빨리 배가 부르고 훨씬 적게 먹고 혈당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료이고 도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지만 효과는 엄청난 기술이며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식과 당뇨병에 대한 가장 흔한 질문 10가지, 모든 것에 대한 답변.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마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녁에도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꿀이 설탕보다 정말 더 좋은가요? 하루에 몇 번 간식을 먹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저는 당뇨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톱 10 질문을 정리해 두었고,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모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답은 반드시 이 안에 있습니다. 질문 1. 저녁에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이것은 부산에 사는 62세 김씨 어르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짧은 대답은 예, 하지만 올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저녁이 과일을 먹기에 나쁜 시간은 아니지만 반드시 3가지 황금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먹어야 몸이 당을 처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블루베리, 딸기, 청사과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고 잘 익은 바나나, 단포도, 망고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무가당 요거트 몇 스푼이나 작은 한 줌의 견과류처럼요. 이렇게 하면 당의 흡수가 느려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국 연구들에 따르면 저녁에 과일을 올바르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질문 2. 꿀이 정말 흰 설탕보다 좋나요? 광주에 사는 59세 이씨, 아주머니는 꿀이 자연식품이니까 더 좋다는 믿음으로 집안의 모든 설탕을 꿀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픈 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혈당 반응만 놓고 보면 꿀과 설탕은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꿀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조금 더 들어있긴 하지만 그 양은 당의 해로움을 상쇄할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꿀 한 스푼에는
약 10.7g의 단기 들어있는데 이는 흰 설탕 4스푼이 넘는 양입니다. 그러니 꿀의 맛이 필요하다면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고 절대 꿀이 당뇨에 안전하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단맛이 필요하다면 검증된 무칼로리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무설탕이라고 적힌 간식은 정말 안전한가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사는 64세 박씨 어르신은 무설탕 표시만 보고 안심하고 먹었는데도 혈당은 계속 높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설탕은 탄수화물이 없다는 뜻도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많은 무설탕 제품은 여전히 정제 전분, 흰, 밀가루 혹은 설탕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각종 시럽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는 없지만 장내 세균 환경을 교란해 간접적으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일부 감미료는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무설탕이라는 문구만 믿지 말고 반드시 총 탄수화물량과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질문 4. 하루에 몇 번 간식을 먹어야 하나요? 인천에 사는 57세 황 씨는 작은 끼니를 자주 먹으면 좋다고 생각해 하루 5번, 6번이나 간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시계추처럼 계속 요동쳤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체질, 복용 중인 약, 생활 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국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원칙은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하루 한두 번 간식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전 중간과 오후 중간처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식사 간 3시간에서 4시간의 공백을 둬야 췌장이 쉴 수 있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양이 적어도 혈당이 계속 출렁이고 췌장은 지치게 됩니다. 질문 5.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많이 먹었는지 알 수 있나요? 이것은 대구에 사는 66세 신씨 어르신이 혼란스러워하며 제게 했던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몸은 매우 똑똑해서 늘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는 신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포만감이 아니라 배가 빵빵하고 불편한 느낌, 식사 직후 졸리거나 피곤해지는 것, 혈당 급상승 때문, 유난히 목이 마르는 느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는 것입니다. 혈당이 180을 넘는다면 너무 많이 먹었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기록해두고 다음번 식사의 양을 조절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에서 직접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간식을 먹을 때 혈당자가 측정 지침. 식습관에 대한 모든 지식을 충분히 갖추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의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집에서 직접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복잡하고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혈당을 측정할 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최고의 의사가 됩니다. 어떤 음식이 안전한지,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즉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언제 혈당을 재야 할까요? 이것이 부산에 사는 65세 최 씨 어르신이 제게 처음 던진 질문입니다. 토론토 대학 연구진은 간식을 먹었을 때 그 영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4가지 황금 시간대를 밝혀냈습니다. 첫째, 간식을 먹기 전에 측정해 기본 혈당을 확인합니다. 둘째, 간식을 먹고 1시간 후에 측정합니다. 이때가 혈당이 가장 높이 오르는 시점입니다. 셋째, 2시간 후에 다시 측정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넷째, 다음 날 아침에 측정해 장기적인 영향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간식을 먹는다면 2시 55분, 4시, 5시, 다음 날 아침, 기상 직후에 측정하면 됩니다. 이 4개의 숫자가 여러분에게 그 간식이 몸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음식 기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인천에 사는 56세 박 씨는 기록을 시도했지만 며칠 만에 너무 복잡해 포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간식을 먹을 때마다 4가지 정보만 적으면 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한 줌, 반 개처럼 기억하기 쉬운 단위 사용, 몇 시에 먹었는지, 그리고 전후 혈당 수치입니다. 여기에 한 줄 메모를 추가하세요. 정말 배고팠는지, 급하게 먹었는지, TV를 보면서 먹었는지 등. 2주 후에 이 기록을 다시 보면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어떤 간식이 안전하고, 어떤 간식이 위험한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과식하게 되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 지도를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 대구에 사는 68세 이씨, 어르신은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국 의료진은 즉시 의사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고 신호들을 정리했습니다. 식단 관리를 해도 혈당이 계속 250 이상,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저혈당 70 이하, 심한 갈증과 잦은 소변, 이유 없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 입에서 발효된 과일 냄새가 나는 경우, 이러한 증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의 초기 신호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혈당자가 측정은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사이에 여러분이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매일 수백만 명의 한국인의 혈당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톱5 위험한 간식을 공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병에 든 야채 주스, 숨겨진 당기 가득한 카페 라떼, 혈당을 폭등시키는 전통 떡, 응급실 위험을 가져오는 설탕 음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당폭탄인 카레라이스까지. 동시에 여러분께 혈당을 안정시키는 톱5 황금 간식의 세계도 소개했습니다. 레지스턴트 스타치가 풍부한 군고구마, 몸을 정돈해주는 탄산사과 식초 음료, 당뇨 예방 기능이 있는 유제품, 작지만 강력한 각종 견과류, 그리고 오해받고 있는 신선한 과일들까지 여러분은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90%의 당뇨 환자가 빠지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밝혀냈습니다. 기진맥진할 때 먹기, TV 보며 무의식적으로 먹기, 양 조절 실패, 자기 직전 간식, 광고를 맹신하는 습관. 저는 여러분께 황금 기술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음식을 조합하는 황금 삼각형 원칙, 식사 순서의 비밀, 혈당 수치 읽는 법, 그리고 30% 혈당을 낮추는 천천히 씹는 기술까지. 또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질문들의 답, 집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특히 스마트 쇼핑의 기술을 익히셨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이제부터 마트에서 건강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가치 있는 정보를 주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놀라움을 느끼고 오늘부터 삶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건강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앞으로도 한국 중장년층을 위해 제가 준비한 건강, 장수 비법들을 한 편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실수들 중 여러분이 했던 실수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답변해 주길 원하는 질문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배울 때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마음 깊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끝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지식과 과학적 원칙을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새로운 희망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세요. 저는 Dr. 딜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100세까지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